학생일 때는 친구 관계처럼 소중한 게 없죠.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수학여행 때 누구랑 버스를 탈지, 또 어떤 친구랑 밥을 먹을지, 시험 끝나면 누구랑 놀지 뭐 이런 문제들로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목숨처럼 소중한 시기, 따돌림 관련 학교폭력 사안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따돌림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학교로TV에서는 이렇게 학교생활 관련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단지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또 카톡 대화방 등에 따돌림 관련 증거들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게 남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많은데요. 여전히 학교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은근한 방식으로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어떤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 좀 들어가고 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가해 학생이 신고 사실을 굉장히 일관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가해 학생이 일관되게 자신의 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요. 피해 학생 측 진술 자체에 훨씬 더 높은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 피해 학생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피해 일시나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하고 사건의 경위, 또 가해 행위의 모습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 학생 측 진술 자체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따돌림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만일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또 사안과 관련해서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당한 피해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어떤 간단한 일기라도 작성해 둘 것을 권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기하는 것 자체가 괴롭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일기를 작성해서 두면 이후에 내가 처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인정받아서 진술만으로도 학교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왕따 처벌에 대한 궁금증은요. 왕따라고 주장하고 신고한 아이가 우리랑 그냥 결이 맞지 않아서 어울리고 싶다는 좀 요청을 거절한 부분이 있고 실제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만으로 따돌림이나 왕따로 처벌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저도 학폭위에서 위원장으로서 비슷한 사례들을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같이 놀자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친구가 고통스럽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마치 따돌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요. 고의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공격을 반복적으로 가해야 따돌림이라는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저 맘 맞는 편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그냥 좀 끼고 싶다는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나는 좀 너가 불편해 라는 표현을 좀 했을 뿐이라면요. 이것만으로 어떤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언행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또 심리적인 공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학교폭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맘 편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나도 처벌되는 건 아닐까? 끙끙 앓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억울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 학생 입장이든
또 가해 학생 입장이든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학교로 TV로 문의 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따돌림 관련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에 대해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학교생활 관련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